네, 그럼 경기 화성시 리튬 정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소방당국의 브리핑에서 시신 8구가 발견이 됐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9명으로 일단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제가 최초에는 이제 사망자 한 분이었다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예. 지금 이제 8명이 추가로 또 발견이 되고서 9명으로 늘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리튬 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그런 물질, 즉 리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서 발표가 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해당 공장이 철근 콘크리트조이긴 하지만 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즉 연기라든가 화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방화구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격벽 구조인 거죠. 예, 이런 구획된 공간으로 어느 정도 차단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상당히 좀 무력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발견되신 분들은 이 사망자가 이제 먼저 2층에서 발견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층이라는 곳이 이 공장에서도 3동 2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어떤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지금 말씀 주신 이제 2층 공간이 해당 리튬 전지를 보관하고 있는 이제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네. 창고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완제품 리튬 전지가 3만 5천 개 이상 예. 해당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보관 중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리튬 전지 하나에서 어떤 화재라든가 폭발이 최초 일어났고요. 네. 아마 이런 최초 이 발화된 부분의 영향을 인해서 보관돼 있던 연료 전지들이 아마 네. 연쇄적으로 화재가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리튬 화재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구조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아직 15명이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구조 작업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조금 전 기사 보니까 어느 정도 예. 이제 큰 불은 잡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 이 리튬 전지에서 발생한 굉장히 높은 온도, 이 고열도 문제지만 또 이제 이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독가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대가 어떤 공장 안으로 진입해서 예, 예. 적극적인 어떤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큰 불이 잡히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투입이라든가 진입들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굉장히 높은 발열량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 많은 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실질적인 어떤 특히 2층이나 3층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시야도 확보가 안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획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화염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좀 형성이 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열기가 심하고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초기에 직접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장치라든지 이런 장비를 통해서 먼저 투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일부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무인 장치라든가. 근데 이제 예. 지금의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피라고 하는 피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선이 있습니다. 결국은 화재가 난 창고에서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구획이 돼 있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화염이라든가 연기를 1차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네. 이런 최소한의 동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연소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런 구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아마 그 쉽게 고립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동선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쎄 구조 작업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 실질적으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화구획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제 근로자분들이 피난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예, 뭐 일명 뭐 리피지 에어리어라고 하는 뭐 이런 공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 한시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좀 그 형성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어두운 뭐 이런 상황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따로 없을까요?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열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장비를 투입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상 쉬운 환경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리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화재에 대한 그 가연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소가 되는. 네. 그래서 불길을 어느 정도 잡을 이후에나 아마 본격적인 수색이라든가 진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그 소방의 브리핑에서는 오후 3시 10분쯤에 이제 큰 불길은 잡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뭐 또 다른 폭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큰 불길을 잡았다는 의미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 부분 그 해당 동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전소 상태가 네.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가연물들이 이제 소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큰 불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뭐 2차적인 부분에 대한 재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네.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후에 이제 내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색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방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을 진압하는 이제 진압대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이제 구조대원으로 이제 좀 크게 구분합니다. 뭐 응급대원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라든가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제 실제로 해당 공간에 진입을 해서요. 어떤 요구자들의 뭐 그 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소방관들의 추가적인 안전 문제는 없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네.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들을 좀 가장 크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알려지기는 이제 해당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그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예컨대 과거 화재에서 뭐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방관 분들이 피해가 큰 거는 이 구조 자체가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철근 쇠로만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붕괴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 이제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라고 구조라고. 알려져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이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방관들의 어떤 안전상의 가장 큰 문제가 건물 자체의 붕괴 위험인데 예, 예. 이런 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과거에 뭐 물류창고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철근 구조물보다는 상당히 좀 안전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불이 난 곳이 이제 리튬 배터리를 다루는 공장이고 아까 불이 처음 났던 2층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를 보관하고 포장을 하는 작업 중에 화재가 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리튬 배터리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떤 원인으로 분석을 하시는지요? 그 이제 많은 그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전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같은 경우에 뭐 충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열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또 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완제품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무더운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혹은 뭐 알 수 없는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화재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뭐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뭐 충격을 줬다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 자체의 문제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완전한 물질이고 이게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충격이나 또 더운 날씨나 과열된 상황 때문인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다루는 공장에서는 특히나 더 좀 근로자들에게 더욱더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세워둘 텐데 보통 어떤 대비책을 세워줍니까?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리튬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고 제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해당 공장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보관이라든가 취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산업안전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상황이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지금 지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예.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화재나 폭발 상황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아까 그 지금 뭐 피난 동선이라든가 아까 네. 방화구역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리튬 자체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위험성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생을 했을 때 대피라든가 2차적인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구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강제할 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뭐 어떤 방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위험한 물질로서 예.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뭐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공간에 대한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할 만한 예. 일반적인 그냥 공장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좀 추가적인 여러 가지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는 한번 차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튬 화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튬 화재의 경우에는 물로 진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다른 일반 화재와는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서 이제 큰 불길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에는 조금 빠르게 좀 진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리튬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물과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이 닿게 되면 수소가 발생을 하고요. 격렬하게 이제 수소가 발생하면서 이제 연소가 되는 그런 물질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제어들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특히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데 대해서 네. 아까 수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여름철 되면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네. 이 공기 중에 이제 이 상대 습도도 굉장히 스스로 그렇습니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개연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수소가스 즉 물과 반응하는 이런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수소가스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 불이 났을 때는 물 대신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진화를 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원래 이제 그 뭐 바세린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예.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코팅을 하거나 막는
이런 것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액체류와 반응을 해서 이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취급에 이제 어려운 예. 물론 이제 지금 사고가 난 그 해당 공장이 이제 1차 전지 공장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체 형태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조금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공정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이 리튬이라고 하는 어떤 이 원료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이 나면 또 다량의 불산가스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이제 해당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발열량이라든가 네. 다른 뭐 불산 이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연소 부산물, 연소 가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불산에 대한 그 위험성이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수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HF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불화수소라든가 특히 불화수소가 뭐 물에 녹게 되면 불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HF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이런 기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유독한 이런 가스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산가스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불산은 이제 액체 상태에 녹는 거고요. 이제 네. 불화수소 형태로 이제 기체 상태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재 상황에서 그 오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질식 상황이 아닌다고 한다면 HF 같은 경우는 쉽게 그 바깥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되기 네.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HF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예. 것들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간 안에 이 HF 불화수소가 체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래서 이렇게 그 쉽게 막 그 노출이 되더라도 쉽게 그 인간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실내에 갇혀 있지만 않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 농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낮은 물질. 그러니까 낮을수록 우리가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노출이 돼도 위험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낮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기주구로 바깥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쉽게 확산이 되니까요. 예, 대기 중에는 큰 이제 위험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장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공장 붕괴의 가능성은 이제 뭐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화 구조인 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내화 구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붕괴에 대한 위험성은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내화도도 일반적으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시오버라든가 격렬한 지금 열폭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내화도를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뭐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좀 진단을 하고 또 대응하는 것이 좀 예.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뭐 다른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 패널 구조 이렇게 뭐 공장이 지어진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공장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뭐 물류 창고라든가 일반적인 공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철골 구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쇠를 이 철을 그 콘크리트로 피복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쇠라고 하는 물질은 굉장히 이제 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화재 상황에 구조적인 어떤 이 스트럭처를 지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우리가 콘크리트로 피복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피복된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애국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콘크리트가 안 된 금속으로 된 철근만 돼 있다라고 하면 화재가 나면 당연히 그 급격하게 붕괴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네. 왜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화 구조의 공장을 짓는 게 어찌 됐든 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내화 구조의 공장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네네네. 네. 그 말씀은 사실은 이제 뭐 주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높게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건축 형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철골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짓고 싸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완전히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완벽한 진화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의 화재의 경우, 특히 예. 뭐 이 경우에는 더 그렇겠지만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열폭주라든가 플래시 오바라든가 이렇게 급격한 연소 현상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연물들이 완전히 소진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좀 진화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 화재 진압과 어떤 진화 과정과 구조 과정과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큰 불이 잡힌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뭐 계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확보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평면을 아마 이제 꼼꼼하게 수색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 수색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1차 주불이 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어떤 수색이라든가 이런 구조 작업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15분 가량이 여전히 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구조 작업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지금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공장 관계자분들한테 근로자분들이 이제 어디 많이 계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인원 파악이라든가 소재 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됐을 거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주변 증언이라든가 이런 목격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그 해당 공간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공간의 교두보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소화력이라든가 잔불 진화라든가 이런 것에 아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제 완벽한 진화까지는 한 어느 정도나 좀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리튬 그 전지 자체의 어떤 또 재발화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물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그 완전히 진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입체적으로 관련돼서 아마 그 뭐 적어도 한 저녁쯤에는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일단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1차 전지 공장 리튬 그 배터리에서 이 포장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소방대원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동에서 이제 발화가 시작이 돼서 화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3동 포함해서 11개 동, 특히 이제 다른 인접동으로 화재가 전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천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대 그 브리핑한 것처럼 예. 인접 건물 그 화재 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소방관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함흥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